이게 아는 게 없으면 질문을 할 게 없어요. 뭔가를 아는 게 있어야 이게 질문을 하는데. 네. 네. 당연하죠. 근데 이제 보통 주인이 사는 경우에는 본인 집을 팔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값을 받고 팔려고 하면 촬영하는 거를 거부를 안 해요, 대부분. 전원주택은 거의 99.9% 다 허락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집 내부가 조금 안 좋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안 찍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외관만 찍어서 올려도 돼요. 외관만 찍어도 되고. 제가 지금 현재 컨설팅 하는 곳이 8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8군데를 거의 매일 찍죠. 한 일주일에 1개씩은 찍어요. 전원주택은요, 그렇게 역세권보다는 조금 더 한적한 곳이 많아요. 대부분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많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데가 해안,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오산, 그다음에 지축역 있는데, 그다음에 인천 대부도. 안 그래요? 제가 얼마나 유튜브의 위력을 모르셔서 그래. 예전에 제가 얼마나 황당한 경험이 있냐면 청주에서 이제 촬영하시는 분이, 제가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같으면 이 토지를 사겠는지. 제가 촬영을 갔는데요. 청주공항 바로 옆이에요. 논이에요. 근데 논이 차가 들어가는 길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고, 나올 때 직진밖에 못해. 백하거나 이런 차가 빠질 확률도 높고요. 제가 거기 들어갔다가 장비 때문에 이거를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긴 했는데 나올 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파는 땅이 그 넓은 논의 가운데에 있는 맹지야. 근데 이 땅을 팔아달라는 거예요. 2년째 안 팔린대, 이 땅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공항이라 이거 촬영을 하는데 한 2-3분마다 그냥 비행기 소리가 계속 나니까 조금 얘기가 끊고 조금 얘기가 끊고 이렇게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근데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거 찍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뭐 찍어달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고 나서 불과 이틀도 안 돼서 4팀이 붙었어, 사겠다는 사람이. 근데 정말 웃기죠? 이런 토지를 누가 사?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 달라요. 그게 오죽하면 공인중개사가 저기 일단 거기 토지 가셔서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보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오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보고 와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 토지를. 근데 주인이 5천만 원을 올리네? 그래서 못 팔았어. 설득을 해가지고 5천만 원 올린 가격에 사겠다고 하는데 또 올리네? 그 또 못 팔았어.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아예 매물을 싹 빼놔버렸어. 조회수는 꽤 나왔거든요. 매물을 싹 빼버리고 그냥 영상으로만 남아있어요. 전원주택도 있잖아요. 전원주택은 다 집이 틀리잖아요. 이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전원주택 찍다 보니까 느낀 거죠. 야, 요거는 3억이면 되게 싸네? 근데 저기는 5억인데 이 집보다 못한데 5억이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계약이 돼. 계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랑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보면 그중에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좋다고 산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집이 이 사람한테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집을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와이팜이라고 해요. 뭔가 꽂혀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주방에 꽂혀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볼 때 주방을 먼저 봐요. 소음에 예민한 사람은 뭘 보냐? 샤시를 먼저 보고,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인테리어를 먼저 보고, 내가 꽂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들면 다른 게 못해도 그 집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올리면 한번 환급성이 떨어져서 '아 이거 되게 오래 걸리지 않나?' 유튜브에 올리면 금세 팔려요. 한 달 반 두 달이면 다 팔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공정이죠. 네. 지식세나 산태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입지지. 입지. 그럼 입지를 지도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더 좋을까요? 항공 촬영으로 드론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입지를 설명해 주는 게 편할까요? 드론이 훨씬 더 좋겠죠. 인제 뭐 지식산업센터는 그 안에 내부는 별로 보여줄 것도 없어요. 다 주변 입지야.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구비되어 있고 여기서 어디를 지나면 어디를 몇 분 내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 그러면서 가격이 얼마고 뭐 이런 부분들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게 드론 영상이 그래서 제가 토지 공장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전체적인 토지는 전체 윤곽이 보이죠. 또 질문 있으세요? 제 강의는 뭐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어요. 하다가 궁금하면 그냥 물으시면 돼요. 끊어서 끊고 물어보시면 돼요. 네. 드론 교육을 저희가 하는데요. 이 드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받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막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또 지금은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교육을 못 시켜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루 종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시부터 12 시까지 3 명, 12 시부터 2 시까지 3 명, 2 시부터 4 시까지 3명 이런 식으로 거의 가해식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 명을 놓고 교육을 하면은 제대로 실습이 안 돼요. 이거는 인제 조작법도 중요하지만 터치감을 익혀야 되는 거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다 해 줘야 돼요, 실습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수많은 사람을 그래서 카페에서는 제가 공지를 올려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카페 한 37,000명 정도 되는데 회원이. 다 공인중개사로 이루어진 카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드론 교육 공지를 올린 적은 없고 제가 일요일마다 하는 오프라인 교육이 있어요. 그 오프라인 교육 과정에 참석한 분들만 대상으로 제가 따로 시키는 교육을 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어 일반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서울은 거의 다. 하지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날리면 돼요. 그럼 승인을 받으면 승인 나요. 그래서 파주는 안 되더라고요, 파주. 파주 쪽에 전원주택이 예쁜 게 있어 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파주는 거기 군사분계선 있는 쪽에 아예 유엔사에서 여기는 드론 촬영을 못 날리게 하는 지역이라 여기는 아예 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승인이 안 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나요, 서울에도.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거는 저쪽에 송파 쪽에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드론으로 찍었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잠원동에 신사역에 있는 그 지역을 아파트를 찍어요. 상가를. 신축 중인 상가를. 허가 받으면 다 찍을 수 있어요. 자,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먼저 컨셉을 잡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처음에 살 때부터 비싼 카메라와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찍는 것은 리스크가 있어요. 왜?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하면 그만큼 사용법도 복잡하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가는 거를 추천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볍게 가져가냐? 스마트폰이라는 거 요거 하나. 요걸 카메라로 쓰는 거고요. OM5라는 게 있어요. OM5. 요게 짐벌이거든요. 짐벌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장비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정해주는 장치가 짐벌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걔는 수평을 잡아줘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기다 딱 거치를 하는 거죠. 셀카봉처럼. 거치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카메라는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렇게 흔들려도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잡아서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하지만 얘를 이렇게 하면 얘는 사지가 올라가죠. 근데 그거는 뭐로 잡을 수 있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모드에서 동영상 모드로 가보면 손 모양이 이렇게 하나 그려진 게 있어요. 손떨림 보정이라고. 그 손떨림 보정이 위아래를 잡아요. 그래서 이 OM5를 가지고 촬영을 하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찍어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뭔가 카메라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촬영이 가능해져요. 얘가 얼마 정도 하냐? 한 1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얘 정도 하나는 매물 촬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스마트폰과 얘. 그리고 삼각대는 옵션이에요. 옵션. 필요하면 사고, 뭐 굳이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핀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지 같은 경우에 밖에 나가서 도로변에서 토지를 찍는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시끄럽죠. 또는 상가 같은 거 찍을 때 대로변에서 찍다 보면 상가를 찍으면 대로변에서 많이 찍게 되고 주위에 소음들이 많아가지고 내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고 할 때는 핀마이크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뭐 전원주택이다. 전원주택은 일반적으로 다 조용하죠. 실내에서 찍으면 뭐 떠드는 소리 없으니까 스마트폰에 그냥 내가 녹음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잘 들어가요. 그래서 별도로 핀마이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핀마이크를 처음부터 살 필요는 없고 사용을 해보고 이거 목소리가 조금 시끄럽다, 주변에 소음이 많다 싶으면 핀마이크를 하나 사면 되는데, 어떤 핀마이크를 사면 되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다 C타입이잖아요. 잘못 사면 또 사야 돼.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스마트폰 C타입, 스마트폰용 C타입 핀마이크 치면 어느 정도 가격에 나오느냐? 15,000원 정도면 사요. 근데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는데 15,000원짜리를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 써봤거든요. 제가 15,000원짜리나 7만 원짜리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디렉터 365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영상 편집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베가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프리미어라는 것도 있고 파워 디렉터 365라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유료 프로그램이죠.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게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1년에 사용하는데 5만 7, 8천 원 정도? 구독이에요, 구독. 1년마다 돈을 내고 갱신을 해야 돼. 근데 한 5만 8천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거의 한 20만 원씩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프리미어도 쓸 줄 알고 이 파워 디렉터도 쓸 줄 아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저희 수강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파워 디렉터 365로만 강의해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지금 커리큘럼에 있는 그 3주 과정 6번 하는 강의에서 강의할 때는 이걸로 강의하지 않고 무료 프로그램으로 강의해요. 봄믹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영상 편집 강의를 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는 쉽게 가면 이런 거죠.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은 모래가 있어요. 그 모래에다가 내가 물을 묻혀서 성을 이렇게 싸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모래성이 딱 있어. 그 얘를 갖다가 탁 놓는 거야. 그러니까 템플릿처럼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걔를 끌어다가 딱 놓고 사진만 넣고 뭐만 딱 바꾸고 넣고 바꾸고 이렇게 편집하기 때문에, 제가 프리미어를 쓸 줄 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영상 편집은 무조건 365로 하고, 다만 인트로, 첫 부분하고 엔딩, 뭔가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파워풀한 디자인을 만들 때만
그때만 프리미어를 쓰고 나머지는 다 365로 써요. 그래서 제가 영상 편집할 때 가장 추천하는 게 365.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DJI OM5 한 20만 원, 파워 디렉터 1년에 58,000원. 그러면 25만 8천 원? 에다가 핀 마이크 15,000원까지 산다고 하면 한 26만 원? 27만 원? 정도면 유튜브에 필요한 기본 장비는 다 세팅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퀄리티 있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죠. 똑같은 장비가 있어도 잘 찍는 사람, 못 찍는 사람 있죠. 그게 이제 영상을 찍는 방법이고 스킬이에요. 영상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찍는 거를 이걸 패닝이라고 해요. 패닝. 이렇게 위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찍는 걸 패닝.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것을 틸트.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이게 끝이야. 모든 영상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 화면을 당기거나 멀게 하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래에서 위로 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가거나 이 네 가지로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매물을 촬영하는 방법에 이런 걸 공부 안 한 분들은 어떻게 찍냐면 자 강의장을 임대해 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찍냐면 이렇게 찍다가 올라가. 위에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내려가. 이렇게 갔다가 이쪽은 다 안 보여줬네. 그럼 다시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영상이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상은 컷으로 컷해요. 좌에서 한번 갔으면 컷, 녹화 중지.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보여주던 위에서 아래로 보여주던 녹화 중지. 이런 식으로 컷한 거를 이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하나만 좀 팁을 알려드릴까? 촬영할 때 저기 보이는 그 짐벌이 없이도 촬영할 수 있는 방법, 흔들리지 않게 알려드려요?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 다음에 개업했다가 폐업하고 나면 알려드릴게요. 오래 못 하실 것 같은데. 자,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꺼내보세요. 그래서 일요일날 오프라인 수업 같은 거 할 때는 그 가까운 저희 학원이 이제 선릉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선릉 옆에 선정릉이라는 릉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실습을 해요. 직접 찍어서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야 되고 구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 실습을 하면서 찍죠. 그래서 매물만 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어디 가시면 풍경들을 계속 찍는 버릇을 습관을 길러야 돼. 그 찍어놓은 걸 가지고 내가 봐야 돼. 영상이 많이 흔들렸네. 이거 어떻게 안 흔들리게 찍지? 그러면 또 다음번에 가서 다른 방법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연습을 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매물 찍을 때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 수업은요 말로 하는 수업은 의미가 없어요. 왜? 말로 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하면 그렇게 못하거든. 들을 때는 이해가 가. 근데 내가 하면 그게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이론과 실전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100점 맞아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게 실전에 나가면 거의 안 쓰거든.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 들어. 계약서 한 장을 제대로 못 써. 그리고 버벅거려. 그래서 막 그 대표한테 막 욕먹죠. 소속공인들이. 무슨 자격증 딴 사람이 이런 거 하나 못해. 그러고 막. 그럼 멘붕이 와가지고 혼자서 막 헤매고 막 계약서 하나 쓰려면 진땀을 막 그리고 흘리면서 쓰게 되고. 그게 이론과 실무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교육을 할 때 이론 수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오프라인 정규 과정은 다 노트북이 있어야 돼요. 노트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떤 분들은 그냥 말로만 듣고 제가 메모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듣지를 마세요. 들으라 많아야 돈만 버려. 내가 직접 노트북에서 연습하고 또 저희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보조 강사를 데리고 와요. 왜냐면 혼자서 다 케어를 못 하니까. 보조 강사가 도와준다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강의했던 것을 또 녹화 강의도 지원을 해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새벽 2시까지 전화하면 또 받아. 그러니까 뭐 제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 나중에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궁금하시면 전화하세요. 새벽 2시까지는. 제가 받는다니까요. 받는데 짜증내지 않는다니까요. 친절하게 받아준다고요. 제가 왜 새벽 1시, 2시에도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받냐면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카페 회원 37,000명, 저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교육 할 때, 전문교육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왜 받냐? 그 시간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해도 안 되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 강사가, 수강생이 그 정도 열정이 있으면 강사가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수업을 듣잖아요. 다른 사람 수업을 듣죠. 저도 배우려면 들어야죠. 명함을 받았어요. 너무 강의 좋았어. 그래서 명함을 받았어요. 전화하라 그랬으니까 낮에 전화했어요. 안 받아. 바쁘신가 보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답이 없어. 저녁에 전화했어요. 안 받아. 휴일날 전화하니까 휴일이라서 안 받아. 통화를 할 수가 없어. 저는 이런 강사가 너무 싫어. 아예 주제를 말지 명함을. 안 그래요? 차라리 안 주고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줘놓고 안 받으면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전화 받는 거예요. 저는 전화 안 받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자는 시간 4시간. 지금처럼 수업하고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화장실에 있든 사우나를 하든 저는 다 받아요. 잘 때 새벽 3시에도 받아. 사실은. 왜냐면 저는 전화벨을 진동을 안 해놔요. 벨수를 해놓기 때문에 새벽 3시에도 깨. 전화하면. 실무교육 저번에 했는데 새벽 3시 반에 전화하신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처럼 이제 합격을 하고 개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개서등록 실무교육. 법정교육이잖아요. 근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시간 동안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자격증을 얼마나 힘들게 취득을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들었던 과정들을 쫙 얘기하는데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제가 다 들어줬어. 왜 듣는지 아세요? 사람 얘기할 때 중간에 끊어버리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 한 번 전화했는데 한 번을 그렇게 끊어버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받아줬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 사관 죄송해가지고. 왜냐면 내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1시간에 통화했네? 근데 보니까 저랑 통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전화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실수는 안 했는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강사라고 다 똑같은 강사가 아니고 교수라고 똑같은 교수가 아니고 다 그래요. 여기 원장님은 제가 예전에도 테럼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던 원장님이시거든요. 정말 그 가르칠 때 진정성을 갖고 가르치죠. 저는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수강생을 돈으로 보는 순간 이미 그거는 강사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 강의를 듣게 만들어서 돈을 받아먹을까 이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되거든. 저는 원래 그래요. 3명에도 좋고 4명에도 좋고 5명에도 좋아. 하지만 그 5명이든 6명이든 듣는 사람만큼은 내가 성공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 진정성을 갖고 강의하면 둘 다 성공해. 강의하는 사람도 성공하고 받는 사람도 성공하고. 자, OM5 설명드렸던 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세요. 모양이 저렇게 생겼고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탈부착을. 자, 저렇게 움직이는데도 영상이 많이 안 흔들리죠. 액티브 트랙이라고 해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을 해주면 카메라가 따라서 움직여요. 피사체를. 셀카봉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저렇게 알아서 촬영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저건 이제 옵션인데
라이트가 있는 기능 액세서리 사면 어두운 밤에도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든 영상이 다 고구로 찍는 거예요. 그렇게 슬로우 모션도 찍을 수 있고요.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 정도 하나는 갖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여성분들이 또 선호하는 카메라가 요거예요. DJI 포켓. 포켓은 크기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4K 영상을 지원하고 또 짐벌 기능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여도. 그리고 앞에 LCD 모니터 창도 있어서 찍는 장면을 볼 수도 있고, 요 자체적으로 카메라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거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가격은 50만 원대. 50만 원대면 그게 비싼 거 아니에요? 저렇게 생겼어요. 되게 작죠? 이렇게 와이드샷도 찍을 수 있고요. 여덟 배까지 슬로우 모션도 찍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재생도 가능해요.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타임레스도 저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는 여성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면서 부담 없이 찍을 때 많이 쓰는 장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고프로 10. 연예인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1박 2일이나 뭐 어디 가서 런닝맨 같은 거 갈 때 막 들고 다니고 이럴 때 이런 카메라를 많이 쓰거든요. 요것도 가격이 50만 원대. 아까 그 오즈모 포켓이랑 비슷한 가격대예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걸 사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얘를 사요. 일단 부피는 걔보다 조금 더 크지만 성능이 얘가 더 뛰어나요. 얘는 이 고프로라고 치고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으로 사면 안 돼요. 그럼 더 비싸게 주고 사요. 고프로 사이트에 가면 여러 가지 옵션들을 패키지로 해서 한 53만 원 정도에 팔아요. 이렇게 손목, 손 잡는 거랑 뭐 액세서리 여러 가지 포함해서 손잡이랑 포함해서 그렇게 팔거든요. 얘가 한 3만 원 정도? 53만 원 정도.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얘는 기본적으로 방수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찍어도 상관없어요. 4K 비디오를 12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하이퍼 스무드모스는 굉장히 부드럽게, 영상이 지금 이렇게 띄어도 안 흔들리죠. 이런 영상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짐벌 기능이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자식. 유튜브에 라이브로 생방송도 가능해요. 저걸로.
그래서 저는 요 모델 말고 요 전 모델 히어로 9을 저는 사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예를 들면 얘가 고프로라고 가정하면 얘를 이렇게 놓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정말 신기하죠. 네. 이렇게 놓고 찍어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어도 영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자식으로 짐벌이 기능이 있어서 수평을 다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드론을 산다면 어떤 드론을 사야 되냐? 최저 가격인 드론. 그러니까 최저 가격이라는 게 쓸만한 기능을 갖춘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최저가. 매빅 미니2 강력 추천하는 모델이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최소한 이 모델은 써야 돼요. 왜냐면 얘는 호버링이라는 게 돼요. 호버링이 뭐냐면 드론을 띄우면 이렇게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떠 있는 상태로. 애들 장난감 드론은 손을 탁 놓으면 툭 떨어져요. 근데 얘는 한번 딱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도 떠 있거든요. 이게 호버링인데, 호버링이 돼야 조종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동 촬영 기능이 있어요. 자동 촬영 기능.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피사체를 중심으로 드론이 같은 거리를 유지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동으로 찍는 게. 근데 얘는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싹 해주면 스타트 누르면 얘가 얘를 중심으로 빙빙 돌면서 알아서 찍어요. 그런 자동 촬영 기능이 한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를 찍으면 우리가 매몰 찍을 때 쓰는 그런 기법이 다 나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법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 촬영 기능은 어디까지나 자동이기 때문에 얘가 색깔을 가지고 얘가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주변의 색깔하고 얘랑 비슷하면요, 얘가 인식을 못해서 놓쳐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수동으로 촬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촬영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수동 촬영은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동 촬영을 위주로 촬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작법만 알면 되고, 드론을 만약에 어디 날아가다가 떨어졌을 때 그 드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 찾는지 프로그램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6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야. 필요한 것만 배우고. 우리가 프로펠러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공부하면 안 돼. 프로펠러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양력을 이용해서 날고 뭐 이런 그런 쓰잘데없는 교육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엑셀을 배울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중기업에서 써먹으려고. 왜 어떤 걸 써먹으려고? 매물 관리, 고객 관리, 수익률 계산하려고. 이 3가지를 하는데 필요한 엑셀 함수는 6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거를 3개월 동안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네? 여러분한테는 그럴 만한 여유와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다 못 익혀. 내가 중기업에 필요한 만큼만 익히면 돼요. 드론도 모든 기능과 모든 조종 방법을 익힐 필요가 없어. 매몰 촬영에 필요한 핵심 촬영 기법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시간이 날 때 천천히 연습하면서 실력을 좀 더 늘려가면 되는 거지. 자, 매빅 미니2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손만 해요. 손바닥. 되게 작아요. 249g. 왜 249g이냐면 250g이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나 해외에 나가서 날릴 때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얘는 5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날릴 수 있거든요. 10km까지 날아가요. 조종기에서. 지상에서 위로는 500m. 얘는 짐벌 기능이 있어서 촬영할 때 카메라가 떨리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냐면 단품으로 하면은 가격이 한 50 몇만 원 정도 되고, 콤보라는 모델로 쓰게 되면 70 몇만 원 주면 사는데요. 콤보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 단품은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배터리를 나중에 추가로 하나 사는 거를 합치면 그 가격을 훨씬 훌쩍 넘어. 근데 배터리 한 개 가지고 29분을 날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9분 못 날려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한 20% 정도가 되면 무조건 내려야 돼. 불안해서 못 날려. 배터리 완전히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더 밑으로는 못 내린다고. 그러니까 실제는 29분이지만 실제로 날리는 건 한 20 몇 분 정도밖에 못 날리고, 그 시간 가지고 촬영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3개 정도는 있어야 1시간 정도는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충전기를 하나 더 사서, 보통 제가 촬영을 가면 한 개만 찍는 게 아니라 보통 하루에 4개 정도 촬영을 하거든요. 그럼 한 군데 촬영하고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할 때 내가 사용했던 거 다시 충전해 놓고 나머지 거 더 저쪽 가서 쓰고, 저쪽 가서 다른 데 갈 때 아까 충전해 놓은 거 다 차면 또 그걸로 쓰고 해서 여유 있게 쓰죠. 콤보라는 거, 플라이모 콤보라는 DJI 매빅 미니 2 플라이모 콤보를 사면 한 70 몇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고, 최소한 그 정도의 비용은 들어야 드론을 구입할 수 있다. 자, 이제 유튜브 올리신 분들 한번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로 해봐야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고. 자, 태안에서 강남부동산 이런 이름으로 하시는 분인데요. 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고요. 구독자 2,490명. 동영상 39개. 그러니까 동영상 39개, 블로그 글로 치면 39개. 이분이 0명에서 구독자 1000명까지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2개월하고 24일 만에 0명에서 1000명을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6개월 전에 올린 거 3만 명, 2만 명, 1만 5천 명, 1만 3천 명. 6일 전에 올린 거 1000명, 2002명, 4400, 2000. 잘 생각해 보세요. 매물을 올린 거잖아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물만 올렸어요. 뭐 일상 정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매물이야. 그런데 이 물건을 딱 보고 본 사람이 4,400명이 본 거예요.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팔린다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도 다른 시각을 가진 4,000명이 보면은 팔려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당 1,000명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면 거의 매매가 된다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하다가 유튜브를 보고 MBC 생방송 오늘의 뭐 저녁인가? 거기서 연락이 와 가지고 방송 내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 방송하고 있는 장면을 찍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찍었어요. 그 장면도. 박세아인가? 박수아인가? 뭐 그분 나오는 건데, 이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물건 정보를요. 지금처럼 영상에 딱 하고 나서 요 부분 동안 물건 정보를 한 번에 브리핑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 강남 부동산 그분이 와서 멘트를 치면서 설명만 해요. 물건 얘기 안 해. 뭐 사라, 뭐 저렴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물건에 대한 설명만 쭉 한다고. 나중에 매매가 되죠. 매매가 되면 유튜브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영상의 일부분을 자를 수가 있어요. 잘라서 없애고 땡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편집이 가능하다. 그럼 매매율이 이게 만약에 매매가 되면 유튜브 이 부분만 잘라서 없애고요. 제목을 바꿔요. 태안 전원주택 멋진 바다뷰를 품은 신축 둘러보기.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꾸고 설명도 바꾸고 썸네일도 바꾸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그냥 태안에 있는 예쁜 전원주택을 둘러보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걸리지 않아요. 광고법에.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안 해놓고 중간에 멘트를 칠 때마다 다 넣어놓잖아요. 그럼 편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요 표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러면 되잖아요. 영상 내린 다음에 다시 편집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조회수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기존에 조회수가 3만이 나왔다? 그러면 3만 놔두면 얘가 4만이 되고 5만이 되는데, 얘를 내렸다 다시 나르면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조회수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집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드론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요건 자동으로 촬영을 못해. 근데 왜 얘가 힘드냐면 요 바로 옆에 전선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다 봐야 돼.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안 그러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론 영상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영상 퀄리티가. 자, 아까 제가 패닝, 틸트, 줌이 줌압밖에 없다 그랬죠? 패닝, 위에서 좌측으로. 틸트, 아래에서 위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찍는 거고요. 다른 분하고 오산 부동산 누나, 오산에서 토지, 그 다음에 상가 이런 거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동영상 12개, 447명 구독자. 12개면 얼마 안 됐잖아요, 시작한 지. 자, 848회, 5600, 4800, 818, 2200, 470, 480, 620, 240. 시간이 지날수록 조회수가 조금씩 늘어나죠? 매매가 금세 돼요. 아주 쉽게 하죠, 쉽게. 이분도 그게 말을 잘 못해요.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숙달이 되면 잘하는데 처음에는 잘 못해. 그러니까 요런 인트로는 파워 디렉터로 못하고 프리미어로 만든 거예요. 요런 영상들은 이제 제가 혼자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쭉 한번 찍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전문 카메라로 촬영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고 싶겠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촬영한 영상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 이게 칠판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화질이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분양하는 영상을 중간에 껴는 거고요. 이건 사진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다. 이게 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영상들 보시면은 전문 카메라로 찍으면 더 멋지긴 하겠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예쁘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찍는 대로 찍는다고 해서 예쁘게 찍는 게 아니라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알아야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밝을 때 찍을 때는 괜찮지만 어두울 때 찍으면 쥐약인 거예요. 그게 가장 취약한 게 스마트폰은 어두울 때 찍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스마트폰은 프로 모드라는 게 있어. 최신 폰들은 다. 프로 모드는 일반 카메라처럼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찍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좀 할 줄 알면은 어두운 환경에서 좀 밝게 찍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들으면 항상 빛을 등에 지고 찍어야 돼요. 창문을 바라보고 햇빛이 막 들어올 때 창문을 이렇게 놓고 찍으면 창문의 그 밝기에 맞춰서 카메라에 노출이 잡히기 때문에 주변이 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빛을 등지고 찍으면 전체가 밝게 나와요. 영상 찍을 때는 모든 내부는 다 밝혀놓고 찍어야 돼요.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아파트 관심 있는 분도 있으니까 아파트를 찍을 때 찍은 영상들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좀 위아래가 꿀렁거리죠? 근데 짧은 거리를 찍을 때는 제가 신경을 아주 곤두세워서 찍는데 얘는 너무 많이 걸어.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이거를 다 안정적으로 찍기가 힘들어요. 단지가 워낙 넓으니까 다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서 찍기도 하고요. 두 명이서 촬영을 같이 하는 경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동영상 50개, 구독자 1770명. 토지왕 춘심. 토지왕 춘심. 이름이 춘심이에요. 그래서 토지왕 춘심이라고 해놓은 거고, 이분 되게 재밌어요. 웃겨. 저는 이 집을 찍을 때 정말 집이 마음에 들더라고.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정도로. 집이 참 예뻤어요. 이런 데가 교통이 좋지가 않아요. 자동차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 그래. 시켜서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전문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날씨가 좋은 날에는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밝기만 하면, 주위 환경이 밝기만 하면 딱 좋아. 스마트폰 찍어도. 근데 문제는 이놈의 날씨가 내가 찍는 시간대에 맞춰서 딱딱딱 맞춰주지를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비싼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게 찍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도 밝게 찍을 수 있거든요, 나가서. 이분도 뭐 운영한 지 약 한 11개월 정도 됐나? 그 정도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하고 계신 거죠. 이거 날라갔네. 여러분들 프레지 아세요? 프레지? 프레지 아세요? 프레지 모르시죠? 어, 파워포인트 말고 프레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상의 웹서버에 올리는 거고요. 얘를 이용하면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도구예요. 근데 되게 만들기가 쉽고요. 직관적이라서 많이 쓰죠. 저처럼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유튜브 3개월, 조금 시간 오버해도 되죠? 네. 유튜브 3개월 1000명 만드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일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꾸준히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활성화 못 시키는 분들이 어떻게 올리냐면, 오늘 하나 올리고 다음 주에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그래서 2, 3주 미뤘다가 하나 올리고, 또 어느 날에는 2개 올렸다가 또 한 2달 쉬었다가 올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날짜에 올려주면 안 되고요. 딱 정해진 날짜에 꾸준히 한 개씩 꾸준히 올려야 돼.
그렇게 꾸준히만 올려주면 구독자는 무조건 늘어요. 콘텐츠가 질이 떨어져도.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영상의 길이는 10분이 넘지 않도록 올려라. 10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컨텐츠를 영상을 찍을 때 지루하지 않게 찍어야 돼요. 지루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이제 1층에서 자, 3층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보러 갈게요 하고 카메라 들고 걸어가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죠? 계단을 지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요. 누른 다음에 열리죠? 들어가서 닫아 3층 7층 누르고 열리면 또 가서 문 앞에 와서 네, 도착했어요. 이러면 이 가는 시간이 한 3, 4분은 될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면 이 영상은 너무 지루한 거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아파트 한번 보러 가실까요? 하고 들어가면서 컷. 그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 그 올라가는 거 있죠? 그 부분을 가르치고 녹화. 7층에 딱 서는 거를 딱 멈추고 컷. 현관에 가서 띵동 누르면서 열려주는 거 컷. 그렇게 짧게 한 20초, 15초 정도면 끝날 걸. 이거를 처음부터 걸어가는 장면을 다 보여주니 영상이 지루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생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커터해서 생략을 하고 두 개를 이어 붙여주면 얘가 하나의 영상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해주면 3분짜리 영상인데 너무 지루한 거지. 어떤 영상은 7분인데도 지루하지가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쓰잘데없는 동선들을 잘라줘야 돼요. 자, 썸네일 되게 중요하죠. 보통 영상 클릭이 높은 것들은요, 썸네일이 되게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강렬하게.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거. 강철 부대 촬영한 촬영지 인근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눈이 시선이 가죠. 그래서 유튜브는 썸네일이 클릭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 문구는 길게. 제목 말고 유튜브 하단에 있는 설명 문구를 최대한 자세하게 길게 넣어야 된다. 본인의 모습을 자주 노출시켜라.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모든 영상들은 다 본인들이 나오죠. 저렇게 나와야 저분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가서 클로징 할 때 클로징이 되게 쉽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라. 짐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짐벌을 사용해서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 지금은 유튜브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 올려도 어느 정도 구독자가 모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경쟁자가 늘어날 거라고. 근데 그 경쟁자들이 영상을 퀄리티 있게 잘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구독자가 많아서 조회수가 많았었는데 구독자는 그대로 있는데 조회수가 저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구독자만 많고 조회수는 없는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를 높여줘야 돼. 퀄리티를. 그 다음에 내가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다면 그 영상을 링크, 공유 링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이 뿌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천구에 일하면 양천구에서 뭐 주부들이 많이 활동하는 카페가 있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이런 채널들에다가 링크를 계속 올려주면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선생님한테 한번 영상을 보냈어요. 그때 선생님이 한번 클릭해보고 이거 뭐야? 이러고 끝났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음에 내가 영상 올렸을 때 선생님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올린 영상이 떠. 거기에.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클릭했던 영상들은 연관 동영상으로 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상한 영상을 많이 보면 유튜브에 접속하면 계속 그거와 관련된 영상만 자동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게 로직이 그렇게 돼 있어. 아, 이 사람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많이 띄워줘야겠네? 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야, 프로그램이. 그래서 내 거를 많이 뿌려서 일단 클릭만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내 영상이 자꾸 뜨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채널에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태그. 유튜브에서 태그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튜브의 태그는 되게 중요한데, 태그를 20개도 넣을 수 있고 30개도 넣을 수 있는데, 태그를 많이 넣으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상위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에 띄우고자 하는 키워드, 그 키워드와 관련성 있는 키워드로 5개 미만으로만 딱 집어넣는다. 막 되게 많이 넣지 말고. 자, 저희가 여러분들 보여드린 커리큘럼에 보면 매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씩 6번을 해요. 6번 동안 블로그와 유튜브, 동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를 같이 한 번에 가는 과정이고요. 수강료는 25만 원인데 주 2회 할 거고, 노트북, 마우스 필수로 가져오셔야 돼요. 전원선도 갖고 오셔야 돼요. 노트북 전원선. 전원선 안 가져오면 수업을 못 하고요. 왜냐면 중간에 꺼져요, 여러분 컴퓨터가. 그래서 만약에 이 교육 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커리큘럼 맨 뒤에 수강 신청서가 있죠. 거기에다가 성명하고 적으시고 요 앞에서 제출을 해주시거나, 뭐 결제는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결제하시고 가시면 되고. 어떻게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컴퓨터는, 제가 늘 회원들한테 말하는 말이 있어요. 컴퓨터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백날 머리로 생각해봐야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망상에 불과해요. 내가 뭔가 행동에 옮겨서 부딪혀야지만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도전을 한 것처럼 부딪혀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주위 분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